기억나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대박난 종목? 넷플릭스하고 중국 주식 중에서 마오타이하고 그거 두 개가 그때 기준으로 해서 뭐 5배 이상, 10배 가까이 이렇게 올랐던 거가 되는 거고요. 그 두 주식의 공통점이 뭐였냐라고 보니까 네, 매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성락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매브리TV가 개국한 지가 1년 반이 좀 넘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많은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다른 모습으로 다시 모시는 분은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규제의 역설 요거 주제로 교수님을 모셨다가 지금은 성공하게 재테크를 하신 그런 어떤 파이어족의 한 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를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상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래 이제 그 동양미래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2021년 그만두고 화요적으로 돼가지고 그냥 지낼까 하다가 그래도 뭔가 좀 소속 같은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SR 경제연구소 하나 마련해가지고서 거기서 지금 소장직으로 이제 대회 명함은 이제 소장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은 이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하고 싶었던 뭐 책 읽기부터 집필 활동이라고 할까요? 책 쓰기나 뭐 그런 거 그동안에 계속 살면서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 위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황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소장님이 그동안 돈을 이제 얼마나 버신 거냐 이거에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 주제를 보셨으니까 본격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셔서 지금의 자산을 일구 계시게 된 건지 1억은 사실 이제 손이 약간 잡히는 금액이에요. 근데 20억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멀리 보일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1억과 20억은 무려 20배 차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서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는지가 많은 분들이 관심일 것 같은데 조금 자세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1억이라고 했지만 그 투자금이 1억이었고 근데 오피스텔이 뭐 1억 5천 정도 있었으니까 합치면 이제 뭐 2억이 좀 넘는 거고요. 수익률로 따지면 비트코인이 제일 컸고요. 저는 비트코인을 201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50만 원이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1,000만 원 들여가지고서 비트코인 20개를 샀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1억이라고 했는데 1억이라는 걸 가지고 쓴 돈도 있고요. 사실 때 좀 차를 바꾸고 난다거나 이런 식의 좀 쓴 돈이 있었었고 그래서 투자금이 이제 7천만 원이었습니다. 뭐 그 중에서 이제 1,000만 원이 비트코인이었고 나머지 해당되는 것이 한 4천 정도가 이제 미국 주식으로 들어갔고 미국 주식하고 중국 주식으로 들어갔고요. 그 당시 뭐 종목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ETF를? 다 종목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기억나는 종목이 있습니까? 대박난 종목? 중국 주식이 책이 그 당시에 막 나와서 그 당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선강통 뭐 이런 거 후강통 해가지고서 뭐 우리나라도 중국 주식을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홍보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증권회사 측에서 이제 막 뭐 소개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책이 되게 많이 나왔었던 거고요. 모든 책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몇 권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주장 나오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주로 해가지고서 4천, 5천 정도를 중국 주식, 미국 주식을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미국 주식은 어떤 것 좀 갖고 계셨어요? 뭐 스타벅스도 있었고 애플도 있었고 그리고 넷플릭스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장기 투자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무슨 뭐 포르쉐를 살 수 있다, 뭐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때 막 이야기했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뭐 몇 천만 원 정도 비는 돈 그건 이제 국내 주식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했었고 사고 팔고 했었고 미국 주식 같은 중국 주식은 그거는 그냥 딱 그냥 그대로 두고서 그냥 몇 년 동안 그대로 가보자라고 했던 거고요. 비트코인도 그냥 그대로 가자 했던 것이고 비트코인이 제가 살 때 50만 원 했던 것이 그 2017년 그때는 이제 막 2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고 미국 주식하고 중국 주식은 3년 정도 후에 이제 그거를 계좌를 다시 이제 점검하게 되는데 그동안 안 보셨어요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봤죠. 가끔가다 하긴 하지만은 이제 일단 그거는 장기적으로 가자고 한 거였으니까 책이나 미국 주식고 중국 주식에 추천했던 건데 마이너스 난 종목도 있었고 300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인 주식도 있었고 두 개가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넷플릭스하고 중국 주식 중에서 마오타이하고 그거 두 개가 그때 기준으로 해서 뭐 5배 이상 10배 가까이 이렇게 올랐던 거가 되는 거고요. 그 두 주식의 공통점이 뭐였냐라고 보니까 그 두 주식은 계속해서 오르더라고요. 3년 동안에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이 계속 오르는 추세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오르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게 효과가 있나 보다라고 해서 매출하고 이익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주식들 위주로 이게 바꿨던 거고요. 투자책도 지금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소개하잖아요. 사실은 실험을 해본다고 할까요? 해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수익이 계속 나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적거나 아니면 저 개인하고 좀 나하고 안 맞는다거나 딴 방법을 찾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났고 또 비트코인은 사실은 중간에 한 번 팔았었던 것이 2017년도 말에 이제 막 2천만 원 이렇게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하여튼가 폭락을 하루에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했었던 거고요.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거의 1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이제 익숙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하루에 1억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상상할 수 없었던 거고 스트레스가 좀 많죠. 엄청 거의 패닉 상태였던 거죠. 네. 하루 사이에 그냥 5천만 원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5천만 원 떨어졌다가 버티기가 힘들었고 이게 뭐 오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때 이건 도무지 내가 못 버티겠다라고 해가지고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그때 반을 팔았었던 거고 다는 못 팔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이 돼가지고서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서 500만 원까지 떨어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걸 다시 샀죠. 그 다음부터 또 지금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는. 요 20억에서 50억 가는 얘기는 좀 뒤에 다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이 박사학위가 2개나 있으시거든요. 이제 아카데믹한 분야에도 여전히 관심을 놓지 않으셨던 분인데 공부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거를 다 이제 직을 던지시고 미련이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박사를 땄는데도 이게 막뭐 일자리가 없다 막 했는데 그때 이제 돌 김용옥 선생이 하신 말이 박사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걸 가지고 직장을 얻겠다 이런 거보다 교수가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스스로 공부해도 된다고 하는 자격이니까 박사학위 딴 다음에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되지. 그리고 뭐 리아과 끌면서 그냥 우습게 리아과 끌면서 그냥 계속 공부할 수 하면 되는 거지. 박사학위를 가지고서 꼭 그렇게 취직을 해야 되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재밌는 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박사라고 하게 되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인 것이지. 뭐 교수가 되면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거를 뭐 교수직을 그만뒀다고 해가지고서 뭐 박사학위를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연구라고 할까요? 어쨌든 간에 뭐 책을 쓴다거나 그런 식의 활동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자유인이시잖아요. 네. 삶에서 뭐가 좀 달라졌는지 장점은 뭐고 혹시나 단점이 있으면 단점도 좀 얘기해 주세요. 스스로를 되게 더 잘 알게 됐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하는 일을 안 해도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해야 되는 일들, 뭐 시키는 일들, 조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건데 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동안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나도 좋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그래요? 것들이 이제 그 동안에는 내가 이런 건 좋아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었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고 하거나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은 그건 정말로 돈과 관계없이 그냥 좋아하는 일들만 하게 된다는 점. 나쁜 점은 뭐냐고 하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정말로 확 줄게 되는 거고요. 정년 퇴직해서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그냥 뭐 타이로 그만둬가지고서 할 때도 이게 인간관계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연락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만둬도 그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직장 이외에도 다른 식의 인간관계도 많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전체 인간관계 거의 90%를 차지하는 거였고 그래요. 그게 그만두고 나니까 정말로 이제 막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하는 그런 식의 비중이 확 줄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그 뭐 할 거냐의 문제인데 잘못하면 정말로 그냥 혼자 그냥 외로이 지내게 되는 이런 거가 되는 거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시간 확 줄고 그리고서 시간은 또 많아지는 거고요. 그 시간 동안에 뭐를 어떻게 해서 보낼까라고 하는 거가 처음엔 상당히 좀 고민이었던 거. 그때 만약에 정말로 이게 자기 지어라고 할까요? 그게 잘 안 되면 망칠 수도 있겠다. 방탕한 생활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게 되는 거고 어떻게 이거를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스스로 좀 그런 게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은 이상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뭐 맨날 술 마시러 간다거나 막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